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상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관상과 김내경이 있었다. 그는 역적의 후손으로 양반의 신분을 숨기고 한적한 마을에 응거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다리를 저는 젊은 아들 땡땡과 처남인 팽은 이렇게 셋이 살았다. 어느 날 영경이라는 한양의 기생집 주인이 관상을 봐달라며 찾아온다. 그러면서 제안을 한다. 자기 집으로 와서 관상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아들은 쪽제비로 만든 붓을 팔러 장에 다녀온다. 그리고 셋은 닭을 잡아서 포식을 한다. 아들은 벼슬길로 나가려 하고 아버지는 만류한다. 벼슬길에 났으면 제 명에 살지 못한다는 관상 때문이었다. 김내경은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눈치를 챈 아들이 가고 없다. 동구 밖으로 뛰어가 보니 멀리 한참 저 멀리 가고 있다. 작별을 고한 그들은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상 질펀하게 얻어먹은 그 둘은 연홍의 식객이 되어 관상을 보게 된다. 그러던 차에 김종석 댁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엉뚱한 범인을 잡고 문초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관상가는 한눈에 피해자의 남편이 살인자임을 단박에 알아낸다. 이로 인해 그는 인력 유명세를 타게 되고 김종서와 직접 대면하게 된다. 그가 들은 풍문으로는 김종서는 호랑이상이라고 했고 수양은 이리상이라는 것을 얼핏 들은 바 있었다. 김종서의 위험에 김내경은 관상가로서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궁예까지 출입하는 위치로까지 올라가게 된다. 문종임금을 배알하게 된 김내경은 그의 동생들을 한 사람씩 관상을 보게 된다. 수양대군, 금성대군 등의 관상을 보는데 진짜 수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의 술수였을까? 추측해보면 그것은 결국 한 명의 농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혀 반역의 상이라고 여길 수 없는 관상을 수양에게서 읽었다. 수양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순간이 왔다. 많은 관상가들이 수양 앞에 섰다. 한 여자 관상가가 수양의 관상을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녀는 김종서 쪽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탄로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김내경은 관상의 책을 통해서 반역의 상을 만들기 위해 오수를 즐기고 있던 수양에게 왼쪽 눈썹 위에 3개의 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는다.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현실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아들은 변성명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궁궐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종서의 황표정치, 인사등록 시 황색 표시가 된 사람을 등록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임금에게 고하고는 혼쭐이 나기도 한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약을 지어 보내주기도 한다. 수양을 신숙주를 데리고 중국 사신으로 길을 떠난다. 기회를 잡은 김종서는 수양을 도우고 있는 책사 한명회를 제거하기 위해 사사치 수양의 집을 수색하나 한명회는 오리무중이다. 수양은 중국 사신행을 하면서 신숙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수양대군의 군사를 파견하는 것을 알게 된 김종서 측에서는 그날로 수양을 치는 날로 정한다. 그러던 차에 공경에 빠진 김내경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처남 팽은이 김종서 측의 거사 계획을 수양에게 고변한다. 모든 일을 알게 된 수양은 결국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를 찾아간다. 지나는 길에 각건이 떨어져 갓을 하나 빌리러 왔다고 거짓부렁을 해담다. 그러면서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쳐 죽인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내경은 혼비백산한다. 그리고 외친다.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다고 말이다. 결국 실권을 잡은 수양은 천하를 소나기에 넣고 왕권을 강화해 나간다. 어린 왕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영월로 기양을 간다.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그 난중에 김종서 편에 있었던 김내경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눈을 도려내라 하다 관두게 된다. 그리고는 화살을 날려 그의 아들을 죽인다. 다시 돌아온 관상가와 처남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한명회가 그를 찾아간다. 목적 때문에 관상이 나쁘다는 것을
뜻에서 목젖을 없애려다 결국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한 명에는 김내경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한다. 자선을 포삼에 죽이려 했을 때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명의 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그는 내 임금을 섬기게 되고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만들기도 하는 등 화려한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지만 패비윤 씨의 사사에 연루돼서 연산군 때 부관 참시되는 횡액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잃은 김내경은 어떤 심정으로 말년을 보냈는지 관객의 상상에 맡겨지게 되었다. 영화의 중반부부터 출연해서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수ян대군 역의 이정재는 완벽하게 그 역을 소화해냈다. 관객 800만 돌파라는 대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후에 사육신의 죽음을 가져오기도 했다. 최후에 세조는 질병에 시달렸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기초가 다져진 초기 왕조의 수성에 기여했던 부분도 있으나 역모를 일으키고 혹사를 비일비재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었다. 역사의 한 단면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해 놓은 것에서 70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시시비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될 듯하다. 관상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변모한다고 하니 참으로 오묘한 것 같기도 하다. 그 김내경이라는 관상가가 오늘날 나타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산에 가면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든 걸 다 맞추고 용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가 예언하고 풀어준 것에 부산시장의 당선과 자살까지 일러주었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의 당락을 거의 90% 이상 맞춘다고 하니 문정성시를 이루었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60년대에는 성명철학가도 있었다. 5.16을 기초했던 JP가 운수업을 하는 친구와 운을 보러 갔다 한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한다. 신중하게 잘해야 할 것이야. 오랫동안 잘 살 것으로 보여지네라고 했다. 그러자 JP가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었단다. 그리고 정변 후 그를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자신의 앞날 사주를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믿는 바 또 자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의해 사람의 삶은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사주 또는 관상을 무한히 믿고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너무 과신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그것에 순응하고 자기에 잘 맞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엮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